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재무설계 성산이 전문가. 허광민 전문가입니다. 네, 벌써 2023년도가 되고 1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3년도 정책들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은 특별하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만 모아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요. 크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복지편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허강민 전문가는 뭘 준비해 오셨죠? 저는 주거 관련된 정책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이사 준비하면서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없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또 청년들이 어떤 주거 정책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크게 분류를 네 가지로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큰 분류 중에서 첫 번째로는 공급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첫 번째 내용은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청년 원가 주택 등을 34만 호 공급한다고 하고 19세부터 39세까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기존의 LTV를 60에서 70%였던 걸 80%까지 상향 조정했고 대출 한도도 4억에서 6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의 소득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 평균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 또 주거 지원 내용들이 따로 이게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저소득 청년 주거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첫 번째로는 22년도 11월부터 24년도 12월까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인데요.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청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연령 기준은 만 10세에서 30세 미만,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2년도 46%에서 23년도 47%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뉴스에 굉장히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은 그런 뉴스들을 되게 요즘에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또 정책들이 나왔을까요? 네, 사실상 전세제도라는 게 이런 법으로서 세입자 보호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법 제도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맹점들을 이용한 나쁜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이제 맹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부터 전세 피해 예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률 상담 알선, 긴급 금융 주거 지원 서비스 매칭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금 상습 위반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 반환 보증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 할인폭을 50에서 60%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모바일로도 가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으실 만한 내용인데요. 공공주택에 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한번 어떻게 지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구분해서 정책들이 이제 나왔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눔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나눔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25만 호를 공급하고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양받은 주택을 다시 공공에 환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환매 시에 수분양자의 목과 청약 자격,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환매 시에는 수분양자가 5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며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30%는 공공이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분의 70%는 수분양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며, 하락 시에는 그런 손실의 70%를 수분양자가 부담을 하며 공공은 30%의 손실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눔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 비중을 특별 공급이 80%, 일반 공급이 20%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공 같은 경우에는 청년은 15%, 신혼부부는 40%, 생애 최초자는 2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를 지금 띄워드리는 거를 보고 계실 텐데, 이 표를 보시고 이제 공급 대상, 기준 조건과 입주자 선정 방식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형 주택인데요. 선택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공급하고 있고,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하되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 비중 같은 경우에는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 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일반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공급 대상과 입주자 선정 방식은 표를 캡처한 뒤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반형 주택은 15만 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 제도를 개편하여 일반 공급의 비중을 확대를 했는데요. 이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그간 일반 공급 비중이 너무 낮아서 무주택 4050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영을 해서 일반 공급 물량을 늘리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추첨제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띄워드리는 표를 보시면 기간 추천이랑 다자녀, 노부모는 기존과 동일하며 신혼부부는 10% 감소했고 생애 최초자는 5%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 감소분을 일반 공급으로 전부 다 넣은 거죠. 일반 공급은 기존의 15%에서 30%로 2배 늘었고, 이 일반 공급의 20%를 청년에게 추첨하겠다라고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확실히 청년들을 위한 것도 그렇고 주거 쪽으로 이제 공급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느껴지네요. 이런 제도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을 꼭 잘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거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복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크게 사회초년생들과 그리고 취약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사회출발 자산형성 지원, 이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사회에 말 그대로 첫 출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이번 연도에 처음 출시가 되는 거고요. 6월쯤에 나올 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중장기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그러면 청년 도약 계좌는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 신청 조건은요, 나이와 소득 이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이 같은 경우에는요, 만 19세에서 34세. 참고로 병역 이행을 하는 기간은 빠집니다. 만약 일반병으로 근무를 하셨다면요, 2년이 제외가 되고요. 그러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소득하고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개인 소득은 연 6천만 원 이하 세전 기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가구 중위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됐다면요, 청년들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저금할 수 있고요. 이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서 국가가 기여금을 더 보태주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 건가요? 5년 동안 잘 꾸준하게 돈을 모은다면요, 5년 후에 최대 약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자 소득도 비과세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혜택이 큰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도약 계좌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간단한 내용들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운영 형식이나 상품에 대한 구조는요, 좀 더 심사를 거쳐서 확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청년희망 적금 가입자와 중복이 가능한지도 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그런 청년 도약 계좌인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의 비과세 혜택까지.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병사 월급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게 네. 얼마나 올랐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혹시 허강민 전문가께서도 군대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죠. 그때 혹시 월급 기억나세요? 네,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는 병장 때 한 2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20만 원이요? 생각보다 적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가져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내용은요, 지원 내용은 이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려서 최대 205만 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만 원을 들으니까 이 액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장 기준으로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 2022년보다도 모두 다 인상이 되었네요. 그리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할 수 있는 내일 준비 적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입하셨었나요?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네. 내일 준비 적금도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원리금의 33%까지만 지원을 받았다면요. 2023년도 1월 적립분부터는 71%로 인상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굉장히 또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 만약에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월 40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했다면요. 약 75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745만 원의 71%인 약 53만 5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이 금액을 다 합치면요, 최종적으로 1289만 7천 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네요. 굉장히 지원이 커졌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봤을 때는 국군 장병들에게 월급을 또 많이 줘야 된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또 좋은 제도가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취약 청년을 위한 제도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요? 네, 취약 청년 도약 지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립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장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입니다. 혹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네, 이 자립준비 청년은요,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자립수당이 인상이 됐는데요.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고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청년의 계좌로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바로 떠나서 홀로서기를 하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도들이 좀 더 많이 확장이 됐는데요. 그중 자립수당은 2022년 7월까지는 월 30만 원, 8월부터는 35만 원, 그리고 23년부터는 40만 원으로 수당이 늘었습니다. 또 위로비 지원 또한 새로 신설이 되어서 본인 부담급이 위로급여 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 18세가 되어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5년 이내의 아동이라면요. 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고요. 또는 관할 주소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가족 돌봄 청년도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이 가족 돌봄 청년은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정확한 규모나 실태가 조사되지 않았고 이 서비스 등 지원을 받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돌봄 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시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1월 31일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을 포함해서 14세 이상의 34세 이하의 청년들은요, 인터넷 주소나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돌봄의 대상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 청년들을 포함한 청년들은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참여를 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복지 제도들 저희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문화 맞춤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것들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문화생활 혹시 많이 즐기시나요? 저는 그냥 보통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문화생활이라고 하면은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을 말을 하잖아요. 경험을 좀 더 저소득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문화누리 카드가 있습니다. 이 문화누리 카드를 2022년도에는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었고요. 이번 연도부터는 11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충전을 하면요,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해당이 되신다면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알뜰 교통 카드인데요. 이거는 또 제가 굉장히 써보고 있고, 네. 네, 제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고 있는 그런 교통카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뜰 교통카드는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중교통을 다 이용하잖아요. 그 대중교통까지 가기 중간에 걷거나 또는 자전거를 이용할 만큼 좀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면요, 중간에 이제 걷거나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받을 수 있고요. 또 카드사를 통해서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서 교통비를 생각보다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기존에는 최대 250원 적립이 돼서 30%까지 절감을 할 수 있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2023년부터는요, 저소득층은 최대 50%, 청년층은 최대 30%까지 이용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알뜰교통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청하시고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교통카드를 한번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거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것들이 개편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캡처를 하실 부분은 캡처를 하시고 이런 것들 적극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생소하거나 어려운 용어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한국재무설계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